안녕하십니까. 강동경희대병원 손종배입니다. 작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펠로우하고 이제 올해 3월부터 강동경희대병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도암으로 이제 수술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스트릭 컨듀잇에 딜레이드하게 럽처가 생겼던 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는 50세 남성 환자였고 이제 타원에서 IC 30에 32cm의 스퀘머셀 칼시노마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였던 환자였습니다.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는 환자였고 30감년 정도의 흡연력 정도의 히스토리만 있는 환자였습니다. 당시 환자는 이제 배츠 통해서 3필드 오퍼레이션 시행받았었고 가스트릭 드레이니지 위에서 파일로로 마요토미 함께 시행받았던 환자였습니다. 파이널 패솔로지에서는 T1AN0로 확인되었고 그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POD 7일째 환자는 포스트옵 CT랑 EGD 시행하였었고 당시 CT 및 EGD의 상에서 특별한 소견 관찰되지 않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기 진행하였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이제 7일째부터 시기 진행하였고 이제 POD 13일째 특이 합병증 없이 정상 시기 진행하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흘 정도 지난 POD 23일째부터 환자가 이제 지속적인 거품 양상의 가래를 이제 뱉어내면서 이제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과 함께 복통이 동반이 되었었고 이러한 상기 사항을 주소로 그 다음날 ER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환자는 37.5도 오브의 마일드 피버가 있었고 상복부 쪽으로 압통이 동반된 앱도미널 페인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랩상에서는 WBC 15,000대, CRP 29점대로 인플라메이션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에서 디스탈 그라프트 주변으로 플루이드 콜렉션 관찰되었고 또한 이제 그라프트 월이 좀 제대로 명확하게 리니에이션 되지 화면 갑자기 화면이 시티 파인딩은 그냥 코멘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래프트 월이 제대로 리니에이션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판독상으로 이제 실드 오프 퍼포레이션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환자는 에스파오그래피 시행하였고 이제 위쪽 아나스토모시스 근처부터 해서 위쪽으로는 특이사항 없었으나 그라프트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엑스트라 루미나 컨트라스트 리키지가 확인되어서 이제 퍼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영상의학과 선생님 말로는 한 4cm 정도는 되어 보인다는 소견을 주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퍼포레이션은 명확하였고 일단 원인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그라프트의 디스탈 부위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일로로플라스티 했던 부위 혹은 이제 가스트릭 튜브를 만들 때 사용된 스테플링 사이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이제 치료 계획을 처음에는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PCD 인설션을 하고 이제 퍼포레이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GD 통해서 엔도루미널 백큐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그 퍼포레이션 사이트가 스토막이랑 콜론의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PCD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를 여는 동안에 이제 내과 선생님이 인트라옵 EGD를 봐주셨고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쪽에는 뭐 특별한 이상 소견 없었고 당시 수술장에서 본 EGD 상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디펙트를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는 하였는데 이렇게 조금 정상 그래프트에서 보던 소견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은 명확한 디펙트 위치는 일단 있겠구나 정도 의심만 하였고 아직 확인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장 소견이고 일단은 배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콜론이랑 이제 그라프트 사이랑 이런 부분에 어디전 굉장히 심하여서 이제 먼저 박리하는데 좀 고생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방류하던 도중에 이제 그래프트 뒤편에서 이렇게 에스퍼그래피 때 사용했던 발음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이 이제 퍼포레이션 사이트겠구나 생각을 하였고, 이제 드레인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플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프라이머리 리페어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어디전이 너무 심하고 뒤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당시에는 JP 드레인만 거치하고 수술은 종료하였습니다. 다음날 이제 내시경실에서 정규 이지디를 다시 팔로우업하였고, 내시경 소견상으로는 다행히 릭 포인트 한 0.8cm 정도로 별로 크지 않아서 해당 부위에 엔돌루미널 백큐만 적용하고 일단은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는 일주일 뒤에 다시 팔로우업하였고, 리키지가 이제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제거하고 이제 정상 다이어트 다시 진행하면서 잘 퇴원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 통해서 조금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 의견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러한 환자가 왔을 때 매니지먼트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좀 좋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을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하고 나왔지만 꼭 수술을 들어가야 했을지, 아니면 먼저 내시경 먼저 보고 디펙트가 크지 않으면 엔도백큐um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았을지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그러한 플루이드 컬렉션이 이제 있을 때 드레인만 해주는 걸로 충분할지, 아니면 수술장 들어간 김에 가급적 이렇게 리페어를 다 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준비했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런 디스탈 쪽에서 퍼포레이션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혹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실지 해서 여쭤보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스테이플러를 이제 오픈용 스테이플러로 이제 가스트릭 튜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더블 레이어 스테이플러 시스템 상의 어떤 메카니컬한 문제는 없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이제 루틴하게 튜브 스테이플러 하고 나서 램버트 타입의 세로머스큘러 수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걸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발생했을 만한 혹시 뭐 다른 원인이 있을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케이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신 내용 잘 발표하셨고요. 혹시 플로에서 코멘트 하실 분이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 하나 해주시죠. 예, 네. 그 내시경 소견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특별히 뭐 스토막 쪽으로 뭐 얼서나 그런 게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환자였습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 분?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코멘트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이스토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이스토미 럽처됐을 때 외과는 사실은 이제이스토미를 익스플로레이션을 먼저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쪽에다가 드레인만 넣고서 버티면 힐링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에스파그래피에서 서브 다이프람 레벨에서 이제 그쪽 히아투스 레벨에 아마 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말씀해 보신 대로 정말 거기 리버, 판크레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콘디트, 이제 라이트 가스레 아트리아 등등 해도 굉장히 어디전도 심했을 거고, 사실 그쪽은 또 주변에 잘 덮여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라 드레인을 먼저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과는 원칙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PC를 먼저 그것만 넣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필요하면 또 백큐움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위치에서 터지시긴 했네요. 예. 일산대병원 김현수입니다. 스토마기 리키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에스파오람을 하셨을 때 바리움을 이용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가스트로그라피를 먼저 이용해서 리키지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리키지가 확인된다면 굳이 바리움까지는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그 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환자가 그 시작은 가스로그래피를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퍼그래피 하면서 환자가 조금 처음에 이제 가스로그래피 썼을 때 좀 안 보이는 것도 있었고 하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륨으로 다시 검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륨을 써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네. 포인트라든지 리크 어마운트 같은 것들 아니면 컨실드 돼 있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피하고 그 콘트라스트 리크가 돼 있는
부분을 CT로 찍어 보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도스코피 상에서 스토막 전체가 그게 헬시하다, 그게 완전히 네크로시스가 아니면은 그 엔도백이라든지 드레인을 하는, 뭐 드레인이 엑스터널로 안 되면은 엔도백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라프트의 바이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다 뭐 네크로시스가 된 상황이면 어쩔 수 택다운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마이너하게 리크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마 영상외과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피 하고 나서 CT 논이네스를 바로 찍으면 사실 이제 서비칼 아나스 릭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도 정말 엔도스코피로 확인 안 되는 경우 꽤 많으니까 의심은 되나 그런 경우엔 영상외과 협조를 해서 미리 시간을 잘 맞춰서 그래피 하자마자 바로 CT 찍고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혹시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은 혹시 식도 이제 수술도 많이도 하실 텐데요. 램버트 수처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그러니까요. 저도 램버트 수처는 한 15년 전부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테플러를 잘 안 믿는다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스테플러들이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요. 램버트 수처 생각보다 그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식도 수술할 때 배치로 가슴만 해도 배 쪽에는 그 그냥 엔도스코픽 스테플러를 사용을 가능한데, 그게 소라코토미로 해서 에소파젝토미를 아이보로이스 한다고 그러면은 보험에서 그 엔도 GI가 그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라는 그 수술명이 들어가면은 배 쪽에서도 트라이 스테플러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용하기도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배치 아이보로이스를 했다든지 뭐 했으면은 트라이 스테플러 쓰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번 섹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